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함경도 영흥 땅에는 꺽쇠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꺽쇠는 키가 훤칠하고 잘생겨서 마을 처녀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 꺽쇠는 그 어떤 처녀하고도 교제를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었지요. 예, 오다가 혹시 꺽쇠 못 보았니? 오늘도 잘생김이 얼굴에서 잘잘 흐르더라. 그러게, 말없이 우수의 참모습이 어째 더 멋있는 것 같아. 헌데 꺽쇠에게는 도대체 누굴 좋아하는 걸까? 지좋다는 처녀가 그리도 많은데 죄다 철벽을 치니? 낸들 아니? 하여간 꺽쇠랑 사귀는 것은 아주 복받은 게 분명해. 사실 꺽쇠는 모시는 집의 과부 마님을 남몰래 사모하였답니다. 꺽쇠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시절 마음씨 착한 마님이 걷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지요. 그 뒤로 꺽쇠의 마음에는 오로지 과부 마님만이 있었습니다. 허나 신분차가 차이인 만큼 속으로만 품은 채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옆마을 잔치집에 들리고 오는 길이었지요. 꺽쇠가 아무리 기다려도 마님이 도통 집에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애가 탄 꺽쇠는 마님을 배웅한 덕칠이를 닥달했지요. 아니,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마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니 정말인가? 뭐 잔치가 흥겨워서 자고 오시나 보지. 그럼 이 사람아,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야지. 예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거참 걱정도 팔자일세. 마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 왜 사서 수고를 하나? 말이 안 통하는군 정말. 이럴 게 아니란 내가 다녀오겠네. 꺽쇠는 한달음에 옆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재를 넘고 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꺽쇠가 얼른 뛰어가 보니 글쎄 마님이 웬 왈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옆마을의 불안당인 웅삼이라는 자인데 마님의 미색에 홀려 뒤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거참, 자꾸 앙탈 부리지 말고 싸게 따라오시오. 놓으시오. 왜 여염집 아녀자를 겁박하는 게요? 겁박은 누가 겁박을 했다고 모함을 하시나. 어디까지나 어른끼리의 사교 활동을 하자는데 왜 이리 빼고 그러시오? 사교 활동이라니요. 누가 그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고요? 내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어떻게 하셨나. 안 되겠군. 내가 옷을 걷어서 속을 보여드리리다. 웅삼이가 껄껄 웃으면서 우통을 걷어붙였지요. 마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님은 혼례를 치르고 석 달 만에 서방을 잃었지요. 해서 사내 경험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 마님에게 웅삼이가 상체를 다 보여주니 기겁을 할 수밖에요. 이놈, 어딜 감히 우리 마님을 희롱하느냐? 마님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꺽쇠의 눈에 번갯불이 번쩍 터져나왔습니다. 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웅삼이에게 덤벼들었지요.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이 웅삼이가 누군 줄 알고 덤벼드느냐? 웅삼이는 이 주변에서 악명이 자자한 왈패의 씨름장사였습니다. 장정 열을 당해낸다는 괴력에 포졸들까지 슬슬 피하는 작자였지요. 허나 꺽쇠는 마님에 대한 염려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하여 웅삼이에게 겁없이 싸움을 걸었지요. 니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마님은 함부로 희롱당할 뿐이 아니시다. 그걸 왜 네가 정하느냐? 네가 정할 것은 몇 대나 얻어터질 집밖에 없다 이놈아. 웅삼이의 바위 같은 주먹을 맞은 꺽쇠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지요. 허나 벌떡 일어나서 다시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차례나 웅삼이에게 얻어터졌지만 꺽쇠는 꺾일 줄을 몰랐지요. 결국 꺽쇠의 기세에 밀린 웅삼이는 혀를 차며 도망을 갔답니다. 뭐 저런 악바리가 다 있어. 에라이, 오늘은 기분 잡쳤다. 이쯤하고 돌아가 주마. 그때까지 헉헉거리며 버티던 꺽쇠는 힘이 다해 풀썩 쓰러졌습니다. 마님은 그런 꺽쇠에게 놀라서 뛰어왔지요. 꺽쇠야, 정신 차리거라. 응? 너 괜찮느냐? 괜찮고 말고요, 마님.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괜찮다마다. 그보다 너 어쩌자고 웅삼이 저놈에게 덤볐느냐? 이렇게 다쳐서 마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랬느냐? 꺽쇠는 아주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지요. 허나 마님을 구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꺽쇠를 정성스레 간호하였지요. 마님의 간호 덕분에 꺽쇠는 사흘 만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뒤로도 꺽쇠는 마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보호하였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극정성인 꺽쇠에게 마님도 자꾸만 마음이 기우는 것이었지요. 꺽쇠 생각만 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는구나. 이거 혹시 병은 아닌지 모르겠어. 하기야 꺽쇠처럼 훤칠한 미남을 어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헌데 꺽쇠는 신분이라는 벽에 도무지 마님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묵묵하게 마님 곁을 지킬 뿐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애가 타는 것은 마님이었답니다. 꺽쇠 이 쑥맥 같은 것은 어째서 더 다가오질 않는 것이냐? 이 마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도통 몰라주니 어쩌면 좋단 말이야. 하여 마님은 어떻게든 꺽쇠와 가까워질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꺽쇠와 장터에 가기 위해 제를 넘고 있었지요. 예, 꺽쇠야. 하루 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그럼 좀 쉬었다가 갈까요? 쉬기는 아까도 쉬었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날 좀 업고 가면 안 되겠느냐? 아이고, 제가 어찌 마님 몸에 손을 댑니까요? 그러지 말고 힘을 더 내시지요. 싫다. 싫단 말이다. 그러지 말고 네가 저 언덕까지만 좀 업고 가다오. 응, 꺽쇠야. 꺽쇠는 마님의 부탁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마님 가까이에만 가도 숨이 가빠오고 머리에 열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마님을 업으라고요? 그랬다간 심장이 벌렁거려서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마님이 자꾸만 부탁을 하니 하는 수 없이 업어줬답니다. 아이고, 몸이 왜 이리 뜨거운지 제가 꼭 열병이 난 것 같습니다요. 호호호, 사내 자식이 왜 이리 숫기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장가는 가겠느냐? 거참, 멀쩡한 사내한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십니다요. 지도 이쁜 여인을 보면 짐승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나는 이쁘지 않다는 것이냐? 그럴 리가요. 우리 마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이쁜 분이십니다요. 그럼 날 볼 때도 가슴이 뛰고 막 그러느냐? 마님의 말에 순간 꺽쇠는 할 말이 없었지요. 사실 지금도 가슴이 세차게 뛰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니, 하늘 같은 마님을 그런 눈으로 볼 리가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요. 그런 눈이 어때서? 나도 어엿한 여인인데 안 될 게 뭐 있겠느냐? 가끔은 너도 용기를 내봐야 한다 이 말이니라. 아이고, 그런 말씀 허덜 마십시오. 그랬다가 누가 알기라도 하면 저는 아주 호되게 경을 치고 말 것입니다요. 그러자 마님은 토라져서 아주 입이 대빨 나왔지요. 자꾸만 철벽을 치는 꺽쇠가 마님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헌데 꺽쇠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딴청만 피우는 것이었지요. 자,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도 좀 쉬게 내려오십시오. 싫다. 넌 쉴 때도 날 업은 채로 쉬거라. 아이고, 또 왜 심술이십니까? 평소엔 그리도 사근사근한 분이. 허나 마님은 대꾸도 안 하고 엎혀만 있었지요. 하여 꺽쇠는 잔치집까지 마님을 업어서 모셔야 했답니다. 그렇게 잔치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때에도 마님은 여전히 삐죽거렸지요. 아이고, 우리 마님, 아직도 기분이 안 풀리셨습니까? 어째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십니까요? 안 풀릴 게 뭐가 있겠느냐. 어디 목석 같은 사내 때문에 기분이 꽁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 목석이 혹시 저입니까? 아이고, 울마님이 단단히 삐지셨네 그려. 마님이 삐진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챈 꺽쇠는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더더욱 살갑게 굴었지요. 이야, 잔치집 음식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배 터지게 먹었더니 아주 힘이 넘칩니다요. 마님을 업고 나서도
저 산길을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 흥, 싫다. 내가 왜 너한테 업히느냐? 에이, 그러지 말고 어서 싸게 업히셔요. 오르막길을 오르면 또 칭얼거리실 거면서. 마님은 못 이기는 척 꺽쇠에게 업혔습니다. 아까는 꺽쇠의 무심함에 기분이 상했는데 이 너른 등에 업히니 어째 기분이 사르르 풀리는 것이었지요. 하여 마님은 조용히 꺽쇠의 등에 얼굴을 파묻었답니다. 그러자 어느새 마님의 가슴도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지요. 꺽쇠야, 어째 나는 평생 이러고 있고 싶구나. 허참, 저한테 평생 업혀 있으시려고요? 아이고, 그럼 저는 언제 일을 합니까요? 걱정도 팔자다. 날 업고 다니면서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꺽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도 깔깔깔 함께 웃었지요. 어째 뱃속이 간질간질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웃지 않고는 못 베겼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일은 마님과 꺽쇠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답니다. 그러고 또 시간이 흘렀지요. 아버님, 평안하셨습니까? 오냐, 나니야. 그간 잘 지냈느냐? 네, 저도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친정 아버지인 최 부자가 찾아온 것이었지요. 나니야, 이 애비가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너도 이제 재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갑자기 제가라니요. 마님은 깜짝 놀랐지요. 너도 지금처럼 계속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재가를 해야지. 하지만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좋은걸요. 그게 무슨 소리냐? 혼자 살다니 그런 말은 하덜 말거라. 거기다 이번에 내가 아주 좋은 혼사처를 알아왔느니라. 최 부자는 이번에 영흥 도호부사 권대감이 둘째 아들과의 혼담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대감이라면 함경도 땅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세도가였지요. 이게 어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자리인 줄 아느냐? 무려 도부사댁 며느리가 되는 일이다. 그래도 싫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듣기 싫다. 그런 대감댁에서 우리랑 사돈을 맺겠다니 평소라면 빌어도 모자를 판인데 어딜 빼길 빼느냐? 최 부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기야 하나뿐인 딸이 과부로 살길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지체 높은 가문에서 먼저 제시한 혼담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도호부사 가문과 사돈이 될 기회였으니까요. 내달 혼례를 치를 것이니 넌 그리 알거라. 그렇게 최 부자는 단단히 못을 받고 가버렸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자 나니마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을 잃은 이후 얼마나 긴 세월을 눈물로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짓을 또 하라니요. 마님은 한번 실패한 혼인을 또다시 한다는 것이 무척 망설여졌답니다. 게다가 꺽쇠에게 마음이 가버렸기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마님은 결국 꺽쇠를 불렀습니다. 마님, 눈이 퉁퉁 부으셨네요. 혹시 울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다. 내 할 말이 있어서 널 불렀다. 말씀만 하십시오. 마님은 꺽쇠의 손을 붙잡았지요. 꺽쇠야, 너 아무 말 말고 날 데려가거라. 네? 데려가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날 데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꾸나. 가서 너랑 나랑 딱 둘이만 사는 것이다. 아이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기랑 단둘이 떠나자는 말에 꺽쇠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지요. 허나 그것이 마님에게 꼭 행복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해서 꺽쇠는 일단 설명을 해달라고 다그쳤답니다. 다음 달이면 난 이 집을 떠나야 한단다. 아니, 마님이 마님 집을 떠나서 어딜 간단 말입니까? 아버님께서 오셨던 거 너도 알지 않느냐? 아버님 말씀이 이번에 도호부사댁 자제에게 재가를 하라는구나. 그 말에 꺽쇠의 가슴이 철렁했지요. 마님이 재혼을 하면 더 이상 꺽쇠를 볼 수 없었으니까요.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응? 그러니 꺽쇠야, 네가 날 데리고 가거라.
마님의 애원에 꺽쇠는 마음이 몹시 흔들렸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마님과 단둘이 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굴뚝 같았는지요. 허나 붙잡히기라도 하면 자기는 물론이고 마님도 크게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꺽쇠는 끓어오르는 충동을 억누르고 이를 악물었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요. 떠나자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꺽쇠야, 그리고 도부사댁 자제와의 혼담을 어찌 거절하십니까? 그런 좋은 자리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요? 꺽쇠야 그거 진심이냐? 진심이고 말고요. 마님도 아직 한창 나이신데 언제까지 혼자 사실 겁니까요? 그러면서 혼담을 감축드린다며 큰절을 하였답니다. 마님은 아무런 말도 없었지요. 꺽쇠는 조용히 마님방을 나왔습니다. 허나 사실 꺽쇠는 마음속으로는 엉엉 울고 있었지요. 자기 몸보다도 소중한 마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허나 마님의 행복을 위해 이를 악물고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자 도호부사댁에서 보낸 가마가 도착했답니다. 마님은 가마를 타기 전에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요. 허나 꺽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가마에 올랐지요. 마님, 부디 행복하게 잘 사셔요. 사실 꺽쇠는 동산에 올라 가마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답니다. 마냥 옆에 있었다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으니까요. 그리하여 펑펑 울면서 마님의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가 다시 태어나면 그땐 절대로 마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구만요. 그 이후로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꺽쇠는 여전히 마님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잊을까 했는데 오히려 마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니다. 내가 잘한 것이다. 마님이 어찌 나 따위와 같이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니 꺽쇠 이놈아, 넌 마음을 다잡고 마님은 잊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되뇌이고만 있었답니다. 허나 자꾸만 술이 늘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꺽쇠가 주막에서 한 잔 걸치고 있는데 친한 머슴 삽사리가 찾아온 것이었죠. 여보게 꺽쇠, 얘기 들었는가? 자네 상심이 커서 어떡하나? 상심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것이 자네가 모시던 마님 일일세. 마님이라는 말에 꺽쇠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마님이라니 무슨 일인가? 어서 말해보게. 그것이 자네 마님이 제가 한 그 도부사댁 자제 말일세. 그 작자가 아주 파랗고라고 소문이 났다더군. 꺽쇠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헌데 삽사리가 해준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호부사댁 자제가 마님과 재혼하기 전에도 신부를 여럿 거쳤다는 것이었죠. 헌데 그 신부들이 모두 죽어나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신부가 모두 송장이 되었어? 그렇다마다 그래서 자네 마님이 한 7째 부인쯤 된다지 아마? 도호부사댁 둘째는 대가집 자손으로 무과급제를 노리는 자였습니다. 허나 성정이 포악하고 잔인하여 부인들을 툭하면 때리고 괴롭힌다는 것이었죠. 하여 이미 여인들이 여럿 죽었는데 원체 권세가 당당한 양반이라 말도 못 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우리 마님도 설마. 내가 며칠 전에 도부사댁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의원이 하는 말을 들었네. 그런데 자네 마님도 곧 죽을 것 같다는 것이야. 아니 우리 마님이? 그게 도부사댁 둘째 그 망나니 양반이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와서는 마님에게 손을 댔다는구먼. 아주 작사를 내놓아서 사경을 헤맨다는 게야. 꺽쇠는 삽사리의 말에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이 사경을 헤매인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호부사댁에 뛰어들어갔지요. 우리 마님 어디 있어? 당장 내놓으시오. 허나 도호부사가 어디 보통 벼슬아치입니까? 이 영흥 땅에서는 왕과도 다름없는 자리인데 머슴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꺽쇠는 마님 얼굴은 보지도 못한 채 아주 개맞듯이 맞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꺽쇠는 하는 수 없이 다른 방도를 찾기로 하였답니다. 두고 보아라. 제 아무리 도부사의 저택이라도 쥐새끼 하나 들어갈 구멍은 있으렸다.
꺽쇠는 일단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저택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딘가 있을 빈틈을 찾는 것이었죠. 하기사 도호부사의 저택은 영흥의 유질한 유지들이 전부 드나드는 곳이니 반드시 길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도호부사 집 주변을 쭉 둘러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택 뒤편에 커다란 감나무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아직 치우지 않은 사다리가 떡하니 보였지요. 필시 하인들이 감을 따고 나서 깜박 잊고 사다리를 치우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빨리 사다리를 빼는 꺽쇠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얼른 담을 넘었지요. 담장 너머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여 꺽쇠는 마당 한켠에 빗자루를 턱 쥐고는 천연덕스레 마당을 쓸었답니다. 응? 자넨 누구인가? 아, 예. 이번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옵니다. 그래, 좋아. 걱실걱실히 일을 잘하는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그래. 어휴, 이 집안 아드님이 자꾸만 하인을 후드려 패니 하인들이 나만하질 않는군. 자네라도 열심히 해주게나? 원체 하인이 자주 바뀌니 다른 하인들도 꺽쇠를 보며 그러려니 했답니다. 덕분에 성공적으로 저택에 숨어들 수 있었지요. 꺽쇠는 그렇게 마당을 쓸며 주변을 슬쩍슬쩍 살폈답니다. 아니, 무신 놈의 집이 이리도 크단 말인가. 마님 집은 이 집 마당에 들어가고도 남겠구나. 대문만 7에 드나드는 사람은 또 어찌나 많은지요. 허나 꺽쇠는 매에 눈을 한 채 열심히 마님을 찾아 헤맸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마침 어느 별채에서 의원으로 보이는 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올거니 저 방에 환자가 있으렸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마님이? 그렇게 생각한 꺽쇠는 뒷문으로 돌아가 창호지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에는 마님 홀로 누워있는 것이었지요. 마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꺽쇠는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님을 살펴보니 마님의 얼굴은 피멍이 들어있고 퉁퉁 부어 있었는데 의식이 전혀 없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요?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요? 꺽쇠는 마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꺽쇠야, 이게 다 네 탓이다. 그때 마님이 함께 떠나자고 했을 때 그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만 했으면 마님이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이야. 꺽쇠는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했지요. 마님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꺽쇠는 마님 손을 꼭 붙들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답니다. 헌데 밤이 깊어도 마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심한 자들이로구나. 어쩜 며느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찾아보는 사람이 하나 없단 말인가. 자기가 잡히는 것은 둘째치고 이리도 정없는 도호부사댁 사람들에게 학을 떼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하룻밤이 지나 해가 떴을 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드디어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꺽쇠는 얼른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웬 의원이 인상 사나운 중년 부인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 차도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긴 뭘 지켜봐요. 이번에도 틀린 것 같은데 괜히 금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어찌 치료를 멈추겠습니까? 일단 이 탕약을 먹이도록 하지요. 좋아요. 허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도호부사의 부인은 돈이 아깝다는 듯이 짜증을 내며 나가버렸지요. 혀를 끌끌 차던 의원은 진맥을 보고 탕약을 먹이고는 함께 나가버렸답니다. 그걸 꼭 다시 다 지켜본 꺽쇠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런 승냥이 같은 여인이 키웠으니 그런 인간 말종이 되는 법이다. 아니, 양반집 마님이 어쩜 저리 잔인하단 말인가. 꺽쇠는 그런 집안의 시집을 간 마님이 가여워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마님 어서 일어나셔요. 마님께서 깨어만 나시면 지가 마님을 모시고 이곳을 나갈 것이구먼요. 그러니 어서 정신을 차려보셔요. 꺽쇠는 마님이 하루빨리 의식이 돌아오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꺽쇠는 마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자 의원이 도호부사 부인이랑 함께 들어와서는
마님에게 탕약을 먹이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씩 그런 일이 이어졌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변찮게 식사 한 번 못한 꺽쇠는 자꾸만 기운이 없어졌지요. 그러다 급기야 그만 꾸벅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님 옆에서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요. 아니 넌 누구더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님을 찾던 도호부사 부인이 마님 곁에 잠들어 있는 꺽쇠를 보고 말았지요. 의원과 도호부사 부인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혹시 부인께서 며느리 방에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기겁한 둘은 깜짝 놀라 달아났답니다. 도호부사 부인은 얼른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깨 누구 없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호통 소리에 놀란 꺽쇠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집안 하인들로 둘러싸인 뒤였습니다. 너는 누구더냐? 웬 놈이길래 남의 며느리 방에서 잤단 말이냐? 꺽쇠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려니 도호부사 부인이 화를 벌컥 냈답니다. 어찌 대답을 않는 것이냐? 혼나봐야 입을 열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멍석에 말아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치거라. 하인들은 꺽쇠를 멍석에 말아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꺽쇠는 대답 없이 꾹 버텼지요. 한참을 두들겨 맞은 꺽쇠는 그만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님, 이것이 실신을 했습니다요. 거참 독한 놈이로구나. 저놈을 깨어날 때까지 광에 가두거라. 그리하여 꺽쇠는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놈은 누구란 말이더냐? 여봐라, 저놈이 깨어나거든 지체 말고 내게 알리거라. 꺽쇠는 삼엄한 감시 속에 광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었지요. 음식도 못 먹은 데다 심한 매질까지 당했으니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다음 날이 밝았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어제까지 사경을 헤매던 꺽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아니,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깨어나지를 못하질 않았느냐? 도호부사 부인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광은 텅텅. 그야말로 꿩궈 먹은 자리였지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여 부인은 하인들을 풀어 사방팔방으로 꺽쇠를 찾았습니다. 허나 꺽쇠의 터럭 하나 찾을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도호부사는 아주 벌렁 나자빠졌답니다. 아니 뭐라고? 웬 놈이 며느리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거기다 그놈을 잡지도 못하고 놓쳤다는 게야? 그게 대감 이놈이 아주 귀신 같은 놈이라 흔적 하나 남지가 않았어요. 임자는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히 단속을 하라 일렀거늘. 도호부사는 집안의 추문이 행여 외부로 퍼질세라 전전긍긍하였지요. 만약 자기 집안 아들이 그간 며느리를 때려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출세길이 꽉 막혀버릴 테니까요. 하여 방방 뛰며 화를 버럭버럭 냈답니다. 안 되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집 하인들로는 감당을 못하겠구먼. 대감 어쩌려고 그러시오? 날름이를 불러야겠소. 날름이는 함경도에서 악명 높은 추노꾼이었지요. 어찌나 집요하고 잔혹한지 도망친 노비를 잡을 때 아주 반죽음을 만든다는 무시무시한 자였습니다. 도호부사는 그런 날름이를 부르라 일렀답니다. 오후가 되니 날름이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셋내를 찾으셨는지요, 대감? 웬 놈이 숨어들어 며느리 방에서 자고 나갔다 하니 니놈이 그놈을 붙잡아 오거라. 그리합지요, 대감. 날름이는 사냥개 같은 부하들과 함께 꺽쇠를 찾아다녔습니다. 코가 개코인 부하들은 꺽쇠의 흔적만 가지고 그 뒤를 쫓았지요. 헌데 며칠이 지나도록 그 무시무시한 추노꾼들이 단서 하나 잡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찾지를 못한 것이냐? 그것이 워낙 단서가 없어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나. 이 일은 반드시 함구해야 할 일이니 서둘러 찾아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대감.
영흥 땅을 다 뒤진 날름이는 주변 산속까지 샅샅이 훑었지요. 그런데 달포가 다 되도록 꺽쇠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추노꾼들도 모두 지쳐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감 큰일이 났어. 또 무슨 큰일이오, 임자. 아니 글쎄 둘째 며느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부인의 말을 들은 도호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허겁지겁 며느리 방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자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이무도 없었소이다. 의식도 없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혹시 의원 자네가 빼돌린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어찌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도호부사댁은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둘째 녀석의 부인이 몇 번이나 죽어나갔지만 아예 사라진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괴이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생판 모르는 놈이 며느리 방에서 나타나질 않나, 뻗어버린 며느리가 사라지지를 않나. 불길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영흥 땅에서 내로라 하는 도호부사 대감조차 무척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도호부사는 수하의 모든 인력을 풀어 그 사내와 며느리를 찾았지만 결국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대감 큰일이 났어. 또 무슨 큰일이오, 임자. 아니 글쎄 우리 둘째가 어제부터 보이질 않아요. 또 술이나 퍼마시러 기생집에 갔나 보지. 기생집에 알아보았는데 오지를 않았다니까요. 부인의 말을 들은 도호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허겁지겁 둘째 방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역시나 둘째 방은 썰렁한 것이 사람이 들어온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바깥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얼른 나가보았더니 둘째가 달구지에 실려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차디찬 시신이 된 이후였지요. 둘째 아들이 송장이 된 꼴을 본 도호부사 부인은 그대로 졸도를 하였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듣자 하니 어젯밤 둘째가 술을 퍼마시고 돌아오다가 그만 요압개울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술에 취해 몸이 둔해진 둘째는 그만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호부사의 부인은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하였습니다. 도호부사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고 말았지요. 허나 어쩌겠습니까? 둘째가 발을 헛디뎌 죽었다는데 그 잘난 권력도 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통쾌한 일이로고. 그러게나 말일세. 천벌을 받은 것이야. 암천벌을 받았고 말고. 그 많은 교수들을 죽여놓고 병이라고 둘러대더니만 결국 그놈도 업보가 쌓여 죽고 말았던 것이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에이 몹쓸 놈의 인간 같으니. 영흥 땅의 부모들은 도호부사의 아들이 참으로 잘 죽었다며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집안에 시집을 보냈다가 딸을 잃은 집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간 도호부사의 권세에 눌려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영흥 도호부의 사관들까지 나와서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도호부사 아들의 죽음은 우야무야 잊혀졌습니다. 술 먹고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져 죽은 것을 뭐 어떡하겠습니까? 개울을 추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들을 잃고 완전히 기가 빠진 도호부사는 사라진 며느리를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지시하였답니다. 혹여 며느리가 돌아오기라도 하면 죽은 아들 이야기가 다시금 입방아에 오르내릴 테니까요. 아들을 잃은 마당에 체면까지 구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도호부사는 그간의 기세등등함이 어디로 갔는지 침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다시 흘러 다음에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전라도의 어느 한켠에 웬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방도 각시도 아주 선남선녀인 것이 보기 좋은 한 쌍이었지요. 금슬은 또 어찌나 좋은지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부부를 부러워할 정도였답니다.
부부는 논밭을 일구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마을 일을 도우니 마을에서 이 부부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셔요. 감자가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 그렇소? 나만 먹을 게 아니라 옆집도 좀 나누어 줍시다. 그러지요. 좋은 것은 나누면 더 즐거운 법이니까요. 이 둘은 사실꺽쇠와 난이 마님이었지요. 사실꺽쇠는 그때 광에 갇혔을 때 이미 빠져나올 방도를 다 생각해 두었답니다. 애초에 창문의 경첩을 살짝 빼두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광에 갇혔을 때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얼른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라서 우왕좌왕할 때 얼른 난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지요. 난이는 꺽쇠의 한 달 동안의 정성스런 간호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답니다. 허나 난이를 그 꼴로 만든 도호부사 둘째를 그냥 넘어갈 수야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째의 뒤를 밟으며 기회를 노렸지요. 마침내 둘째가 밤에 술에 취해 개울에 소피를 보려 말에서 내려왔을 때 뒤에서 확 덮친 것이었지요. 무술을 배웠다고 하지만 술에 취했는데 별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는 그 한 방에 그만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찬물에 빠진 둘째는 그렇게 물속에서 불귀에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슬슬 이리 좀 와보세요. 왜 그러시오 부인? 그야 우리도 귀여운 아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밤은 서방님께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셔야지요. 모든 것을 끝낸 두 사람은 이렇게 먼 전라도 땅으로 내려와 새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되었지요. 둘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 딸 여럿 얻고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